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원을 배웠죠. 원이란 도형의 성질, 그래서 뭐 원주각도 배우시고요. 비례도 배우시고요. 그런 것들을 일찍 쭉 배웠는데, 그런 것들은 좌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을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원을 그렸을 때 생기는 그 원 주위의 점들의 방정식, 원 위에 있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데, 그럼 그 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일단 있어야 되느냐? 우선 좌표 평면이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이 없다면 점도 위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점일 뿐이죠. 좌표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좌표 평면 위에서 어느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 R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것이 원이 된다.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이라는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이라는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점의 모임인데 그것이 식으로 설명돼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 일정한 거리에 있어. 이게 조건이에요. 원이라는 도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들이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식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다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아무 점도 상관없습니다. 자, P점 좌표를 우리가 XY라고 잡아주시고 A점은 뭐 얼마로 할까요? 뭐 X1, Y1 이렇게 할까요? 어떤 요건 알려진 점이고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누구든 상관없는 동점입니다. 동점. 움직일 수 있는 점이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는 R로 다 같아야겠지요. 그래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x 빼기 x1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루트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R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도입을 하시고 점을 잡아서 일정한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이라는 도형인데 그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이 녀석이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이 가지는 공통적인 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의 자취의 방정식. 줄여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루트가 좀 껄끄럽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자,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은 r제곱. 자, 요 형태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x1, y1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용어가 있죠, 용어. 요걸 우리가 뭐? 중심, 이 거리를 뭐라고 불러? 반지름. 자, 요걸 원주,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죠? 명칭이 있습니다.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이 r.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뭘 알면 되는 겁니까? 중심과 반지름. 요 두 가지를 알면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중심의 좌표를 잘 보시고요. x 빼기 x1, y 빼기 y1. 자, 제곱이고요. r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펼쳐놓으면 제곱했던 것을 다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 펼쳐놓으면 x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는 y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x라는 항과 y라는 항 그 다음에 r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상수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해서
뭐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보통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우시면 되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나가는 점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미정계수가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수가 세 개입니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나가든지 중심의 좌표 두 개를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려주든지 조건을 몇 개를 줘야 되느냐 하면 세 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여러분이 연립을 하시면 이 방정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 그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여러분이 세 개를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모양이면 이 모양이 좀 더 유리하겠고 중심과 반지름이 아니라면 이런 모양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어차피 대입한 다음에 다 전개를 해야 되니까 미리 전개를 해놓은 모양이 좋겠죠. 자,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준형, 일반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반지름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실수니까 그것은 절대 0이나 음수가 되면 원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그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는 원 1,6을 지나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중심이 주어졌으니까요. 이건 원의 방정식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r 제곱.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를 또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모르니까 얘를 가르쳐 줬겠죠.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고 y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고 1을 집어넣으시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6 집어넣으면 역시 9가 되겠고요. 는 r제곱. r제곱이 18이니까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8. 자, 요것이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상상을 해보게 되면 원이 있을 때 이 원에 지름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점 두 점의 정 가운데,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의 중점은 원의 중심이 된다. 자, 중점이라는 말과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용어죠.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중심,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 뭐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여기를 갖다 우리가 5라 그럴까요? 5점의 좌표는 자, 요거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니까 2,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금방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문제나 이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봐야죠. 이렇게 지름의 양 끝을 가르쳐주면 그 정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얘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대입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음수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음수 3 집어넣으면 음수 2니까 4가 되겠죠. 그죠? 네, r제곱은 14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이용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중심을 알고 있다면 표준형을 쓰시면 좀 간략하게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건 세 점이 주어졌네요. 세 점 ABC를 지나가는 원이 자, 이렇게 생겼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자, 요 ABC는 얘랑 다른 겁니다. 여기는 미정계수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 원의 방정식에 얘를 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을 가르쳐주는 문제는 좀 귀찮은 연립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4, 4, 16에다 1이니까 17 되겠죠. 더하기 4a 그 다음에 p
6하고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6, 6, 36에다가 9를 더하면은 45 더하기 6a 마이너스 3b 그 다음 c 3하고 0 집어넣게 되면 이제 9가 되겠죠.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자, b는 사라질 거고요. 더하기 c는 0. 자, 이렇게 줄을 좀 맞춰주시면 좀 편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요 식은 a, b, c가 다 살아있고, 얘는 이제 a하고 c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 자리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3a니까 넘어가서, c는 3a 마이너스 9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자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줄여놓고 다시 연립을 할 겁니다. 자, 집어넣으시고, 계산. 이쪽에다 17 더하기 4a 플러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니까 7a겠죠. 7a 플러스 b. 그 다음에 빼기 9니까 8는 0.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식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45a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 자, 이렇게 계산하면 9a 마이너스 3b 요건 a가 아닌데요. 네, 45죠. 그냥 45 플러스 6a 빼기 3b 3a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45에서 9를 빼니까 36. 자,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3으로 약분 가능하고 약분한 상태에서 b가 소거가 될 것 같으니까 약분 시도합니다. 3a 마이너스 b 플러스 12는 0. 자, 이것을 1번, 얘를 2번. 자, 1번과 2번은 이제 연립하시는데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10a가 되고 a, b는 사라지겠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마이너스로 정해졌으니까 이쪽에 집어넣을까요? 자, 이거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6이니까 b는 6. b는 6. 자, a와 b가 다 정해졌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요거는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c는 마이너스 15. 자, a값, b값, c값이 모두 정해졌으니까 원래의 자, 요 식에다가 a, b, c를 정해주시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저기 열심히 뭐 흔히 노가다 했다고 얘기하죠. 그냥 열심히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푸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시험 문제로는 가끔 이제 1번, 2번 문제 정도로 쉽게 이제 출제가 될 때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요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조금만 연습해 두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네 번째 거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번째 문제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접하는 원 중에서 중심이 0, 마이너스 1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3x 빼기 4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중심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0,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에 접한다. 근데 어떤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리를 재면은요, 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점과 직선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이 반지름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면 이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데, 자, 분모가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 5가 되겠네요. 그죠? 네, 답이 1 나오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선과 접해요 라는 식으로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이런 길을 찾는 거예요. 직선과 점이 주어진 걸 딱 보시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니까 뭘 찾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엮어나가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강해져야 됩니다. 요건 이제 쉽게 눈에 보이죠?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반지름 나왔고 중심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은 1 해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하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심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있고 두 점 1, 2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중심에 대한 조건을 살짝 걸고 있다고 봐야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림을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심이 뭐 한 요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 위에 있어요. 중심이.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이 자, a, 2a 더하기 3 이렇게 두는 센스.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지나간대요. 자, 1,2를 지나가고 마이너스 2,3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1,2가 뭐 한 이쯤 되고 마이너스 2,3은 한 이쯤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이럴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요. 거리를 jes을 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원이니까. 그렇게 놓고 이제 a 값을 구하시면 자, 이 점 나와 있고 중심 나오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대략 이렇다라고 한번 세워보는 거죠. x-a의 제곱 그 다음에 y-2a 더하기 3의 제곱 이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는 잘 모른다 r제곱. 자, 제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문자 모르겠죠? r 모릅니다. 자, 모르는 문자 2개 대입할 수 있는 점 몇 개? 2개. 그러니까 1과 2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을 집어넣어 식을 만들고 그거 둘이 연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두 가지 방법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거리에 의해서 약속된 거다 보니까 1하고 2를 대입해서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1과 1,2와 a, 2a 더하기 3이라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표현한 꼴이 됐죠. 사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1-a의 제곱 그 다음에 2-2a 더하기 3의 제곱는 r제곱이고요. 또 똑같이 마이너스 2하고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3-2a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자, r제곱이 이제 똑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 r제곱을 소구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한 연립 방정식인데 한 제곱 정도 나오는 그리고 제곱이 보니까요 양쪽에 똑같아요. 아마도 소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개해 봅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이제 계산이 되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니까 제곱하면 4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뭐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이쪽도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 다음 이쪽도 3이 소거가 되네요.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4a 제곱 a제곱 4a 제곱 a제곱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4a도 서로 지워지고요. 이쪽은 4고 이쪽은 2니까 이거 지워지고 여기가 2가 되면 a는 음수 1이다. 자, 중심이 이제 음수 1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림을 정확히 그려보자면 음수 1이면 한 요쯤 될 것 같은데요. 음수 1, 얼마? x가 음수 1,1 정도? 네, 여기 그 다음에 1,2면은 요 정도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은 요 정도. 원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원을 여러분이 찾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림상으로는 대충 그렇고요.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a 값을 여기다 탁 집어넣어 주시면 여러분 중심이 이제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R 값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R은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값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그다음 R은 계산해 보시면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러이러한 2차식이 있는데 이것이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원이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정하여라. 자, 원이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자,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잠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형태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에 대한 1차식이면 다 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도 있죠. y는 뭐 x의 제곱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포물선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도 가만히 보면 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x도 제곱이 있어야 되고 y도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x 곱하기 y 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곱이 생기면 그건 이제 원이 아니죠.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딱 바꿔봤을 때 x와 y가 곱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문제는 표준형이라는 형식을 보게 되면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은 r제곱 해가지고 여기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자, 여기를 보세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둘이 플러스 돼 있어야지 원이 될 수 있고요. x 곱하기 y항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 x, y 항이 없다까지는 여러분 확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뭘 물었냐.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자, 이것이 문제가 여러분들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몰아줘야죠, 그죠? 2kx.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이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는데, 자, 요건 좀 익숙하죠, 그죠? 그 다음 빼주시기, 이렇게까지. 자, 요거까지 이제 삽입을 해주시고, y제곱도 y제곱 플러스 2y. 그럼 이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없던 건데 제가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그냥 써주시면 되죠. 이 부분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이 완전 제곱, 여기까지 끊어서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거 다 넘길까요? 자, 이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얘랑 결합되는군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k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 3이 될 거고, 이거 음수 5k니까 더하기 5k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서 플러스 3.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의 제곱일 테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2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2, 1, 그 다음에 3,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반대로 가야 되는군요.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개수가 맞죠? 그래서 2k 플러스 1, k 빼기 3.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k 3 요거니까 자, 요걸 여러분이 자, k의 범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약간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축에 접하는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약간 상황이 특별할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자를 세팅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냐,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X축에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이란 녀석이 이렇게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Y좌표가 반지름과 같거나 아니면 부호 반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 B라고 하면은요,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B인데 이게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B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A, B라고 두는 순간에 이 B는 음수죠. B는 반지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B의 절대값이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양수면 B 그냥 쓰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중심의 Y좌표가 절대값을 치면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은 이렇게 띄우시고요. 중심의 Y좌표에 뭘 치우면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다? 반지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놔주실 때 이것이 양수다 아니면 음수다. 자,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1사분면에 있다와 4사분면에 있다는 좌표를 세팅할 때 좀 달라지겠죠. 부호 처리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자, 요거 X축에 접하게 되면 Y좌표의 뭐가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중심의 누구 좌표 이번엔? X좌표가, 그죠? X좌표가 반지름과 같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축에 접하게 되면 그러면 X좌표, Y축에 접하게 되면 X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이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뭐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요렇게. 뭐 이런 정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여기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둘 다 접하게 되면 이게 같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1사분면에 이 중심이 있다면 중심의 모양이 한 문자로 이제 예를 들면 A, A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B, B, 또 아니면 R, R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축에 동시에 딱딱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되면 이 원의 형태가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여기 거나 사분면마다 하나씩밖에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의 모양을 가지고 아예 식을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의 좌표가 X, Y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지름 역할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R로 많이 쓰니까 여기를 R, R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R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아예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의 Y좌표, XY좌표가 R, R이다. 그 다음에 R은 0보다 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사분면에서 X축, Y축 접하는 거다. 이 뜻이죠. 근데 만약에 2사분면 쪽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R은 양수야. 그럼 중심을 뭐로 잡아주면 되느냐 하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죠? 얘는 양수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R, R이 중심이야. 이렇게 놔주면 좌표 처리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놔주면은 이게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2사분면에서 접하는 원 같으면 이게 x 빼기가 아니고요.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요. 자, 요거는 이제 2사분면에서 접하는 그런 원이 되겠죠. 만약에 3사분면이나 4사분면 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사분면 같으면 뭐 이런 식이겠죠. 자, 이렇게 원이 그려졌을 때 중심이 뭡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물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r은 무조건 양수다. 이게 조건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각 사분면마다 문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요거는 r, 마이너스 r이겠죠. 자, 그럼 거기 이제 그 교재 보시면 그림 나와 있고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형태는 이런 꼴로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r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걸 주변 조건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는 요것까지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선상에 있게 돼요. 그렇겠죠. 그죠? r, r이고 아니면 r, 마이너스 r이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 예제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자, 문제를 읽으시면서 조건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3,2를 지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x축에 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아마도 이렇게 1이라는 점 지나가면서 뭐 이런 정도로 갈 겁니다. 그 다음 3,2는 여기죠. 그죠? 아닌가? 여기군요. 얘 2,3이고요. 참. 3,2는 여기고요. x축에 접한답니다. 중심은 어디 있다? 이 선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상으로 지금 딱 그림을 관찰해 보니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얘랑 같아지고 그래서 접하게 되고 중심은 선상에 있고 그죠? 뭐 느낌이 이런 게 하나 옵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3,2를 지나고 중심이 이 선상에 있고 축에 접한다. 이런 그림. 문제가 요 식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문자로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중심과 반지름을 잡아주는 건데 중심의 위치가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a,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의 누구 좌표? y좌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인데 그것이 a 플러스 1하고 이제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를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사분면의 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 원인데 x축에 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심의 y좌표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녀석의 절대값이 반지름인데 양수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여러분은 요 길이를 그냥 a 플러스 1 자 절대값을 이제 풀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꾸 부호를 따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 이런 걸 자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3,2인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3,2니까 위에 있는 거잖아.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인데 이렇게 생긴 원은 자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있는 점을 절대 지날 수 없어.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를 자꾸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그럼 지금은 이제 요것이 양수라는 거 확인됐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지나가는 점 3,2 확보됐고요. 자 그럼 중심 나왔고요. 그 다음 자 요거 지나가는 점 나왔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x-a의 제곱 y-a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는 그 다음 이 맨 마지막이 원래 r제곱인데 여기 r 대신에 누굴 써라? 이렇게 써라. 자, 요 조건이 바로 뭐냐? 요게 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를 이제 뭐 한다? 대입한다. 자, 3 집어넣으시고요. 3-a의 제곱 2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1-a가 되나요? 그럼 이것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답이 두 개란 뜻인데요. 하나가 아니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자 a제곱 하나 날려버리시고 a제곱 이쪽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요 2a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0a가 되겠네요. 10a 그 다음에 1이 넘어가서 지워지니까 더하기 9는 0 인수분해는 1과 9로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1과 a 빼기 9는 0 그래서 a는 1하고 그 다음에 9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그린 요 그림이 이제 a가 1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중심이 한 1,2 정도 그죠? 예, 그럼 거리가 대충 맞죠. 그럼 9라는 얘기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 위쪽에. 저쪽 위에 있는 거고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 지나가고 X축에 접하는 원이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접하는 겁니다. 중심은 저쪽 위에 있는 거죠. 네. 3,2 지나가고 접하고 직선 선상에 중심이 놓여 있고 굉장히 큰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이 답이 하나가 되고 이만한 원이 답이 하나가 된다. 근데 이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안 그렸으니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시각적으로 풀어내느냐? 아니죠. 그건 하나의 도구인데 그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식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수학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도 그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자 이렇게 보고 느낌상 여기가 중심 같아. 답 요거.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 두 원이 있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거는요. 이게 몇 사분면인가요? 저기 2사분면이죠. 그러니까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쪽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2가 이쯤 될까요?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가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원을 그릴 때 원을 이렇게 접하게 그린다고 그랬죠. X축과 Y축에. 그럼 그 중심이 어디 놓이느냐 하면 Y는 X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감각적으로 이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얘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아마 요거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인데 요렇게 생긴 요런 원이 하나 있어서 자, 요 점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딱 접하는 이런 원이 하나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답이 될 거고요. 또 다른 답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여기 지나가고요. 접해야 되고요. 접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요 점은 요 선상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을 그린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이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을 그린다라고 할 때 이 원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커다란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자, 중심 연결한 이 중심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원이 만나게 되면 이 중심선에서는 만나게 되면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요 점을 지나갈 때는 항상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죠?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실 때 원과 원이 뭐 외접하는 거, 이런 거 내접하는 거 많이 그림을 그려 보셨을 거예요. 자, 원과 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외접을 하게 되면 중심선 선상에 접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이 조금 더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걸치죠. 그 다음에 중심을 연결한 선과 요 교점이 요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요런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있는데 원 두 녀석이 지나가야 하는 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1,2니까 선상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머릿속에서 이런 걸 상상하고 있으면 뭔가 언밸런스한 겁니다.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관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도형이니까.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할 거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요. 저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면 되죠. 얘는 얘 더하기 얘가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는 이게 그냥 R 플러스 R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 이 원의 특성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것이 이사분면에 있는 그런 원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플러스 R이죠. 여기 좌표를 갖다가 제가 여기든 마이너스 R, R 그 다음에 R은 양수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 자, R제곱은 하나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 끝.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R이 두 개가 나와요. 인수분해가 또 가능하잖아요. 1, 5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하고 5라는 거 두 개를 알았고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요 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지름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 상황이잖아요. 그 답을 잘못 써가지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6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또 한 반에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럼 뭡니까 답이? 자, 얘를 잘 보세요. 얘.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의 특징은 정확히 45도 각도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겁니다. 이 45도라는 각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각이죠. 30도, 60도, 90도도 익숙하고 45, 90도도 익숙합니다.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나오는 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점하고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5고요.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간격이 여기 4가 되는 거죠.
여기도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를 물었으니까 이것은 지금처럼 4 루트 2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밑에 있는 문제도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다음에 축에 접하는 방정식의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 접선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